보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 한번 보세요. V3 이게 MZ 세대는 이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액티브S 옛날에는 뭘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면 클릭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 이제 보안 업계에 계속 기술 발달의 이 변화로 다이나믹해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네 이 보안 업계, 특히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야금야금 매수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보안 업계가 상반기에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안랩이 그렇고요. CQI, 지니언스, 나우시큐어 등입니다. 디지털로의 전환, 인프라 투자 확대, 고성장 이 기대감을 가지며 신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했습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요. 달라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1년에 증권사의 레포트가 보안주에는 한두 개 있을 정도인데 이미 20건에 육박하면서 하반기에 관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보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 부분이 메타버스, 가상화폐, 재택근무와 같은 IT 서비스일 텐데 이 전통 산업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또 전통 전방 산업인 IT 서비스가 커져야 보안주의 가치도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 산업 IT가 잘 가야 보안주도 같이 뒤따라가면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중심 관심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확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비대면이라던가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가 그로 인한 이런 데이터 통신량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런 보안에 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상반기에 이 보안주들이 크게 실적을 낸 이유도 우리가 전년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인 비대면 이런 관련해서 확장이 되면서 말씀하신 재택근무라던가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이 같은 공격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런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보면은 가상화폐들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 보안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라는 이런 새로운 이런 보안 기술을 통한 이런 가상화폐들이 주목이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보안주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보면 이 같은 부분들의 해킹 요소들이 문제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각종 기업에서도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안의 대표다라고 한다면 아까 V3 얘기하신 것처럼 안랩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반기 매출에 대한 이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규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안랩의 이러한 성장성의 움직임들보다는 CQI 이런 좀 작은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보안주들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러한 보안에서 새로운 신기술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이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융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 단순한 게임적인 요소들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각종 결제 부분들과 연동되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 그 같은 확장에서도 우리가 이 보안을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서 본격적인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던가 혹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재택 같은 경우에도 재택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코로나가 비단 코로나 이 부분들이 감소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시대상 자체가 이 재택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보안 관련주는 저는 점차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우리가 확대되는 4차 산업에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5G, 6G 같은 유무선 통신을 지나서 이제 위성 통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1,100개 정도 되고 있는 위성 통신을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27년까지 1만 2천여 개, 지금 10배 이상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보안 체계에서 새롭게 이런 위성이라는 통신 부분들의
적합이 되는 새로운 보안 체계도 다시 한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그 같은 부분들에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안주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라던가 이 같은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핵인 이러한 성장 섹터에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중장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보각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지금 지점에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중요성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랩, 지니언스, 라운시큐어, 시큐아이 등 상반기에 전통적인 비수기인 보안업계인데 이제 최대의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이하영 위원님께서는 왜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면 이 CBDC, 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나올 때마다 그와 파생해서 보안주에 관심을 두라라고 계속 언급을 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계속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뜻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앵커에는 첫 번째, 오늘 보안주에 대한 하반기 기대가 살펴봤고요.